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0년 초반경 폭력적이고 바람기가 많은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벗어나서 저와 딸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만 제가 키울 수 있다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했죠. 남편과 이혼한 이후 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 서빙에서부터 빌딩 청소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다행히 딸은 잘 자라서 현재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면서 학비 정도는 자신이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쓰럽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더군요. 재혼해서 현재 2아이가 있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 우리 모녀의 세월이 억울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사연자분은 20여 년 전 이혼할 당시 청구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고 계십니다. 2000년대 초반은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우선 여기서 양육비와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에 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우선 정리해 주세요. 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에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네. 이를 양육비라고 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양육자의 결정 및 양육비에 대한 부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그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고 네.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의 경우에 양육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확인해 주는 서류가 양육비 부담 조서인 거죠. 이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란 협의 이혼 당시 당사자에게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해서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즉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방이 이를 어길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도 판결을 받지 않아도 이 양육비 부담 조서만으로 바로 집행,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양육비 부담 조서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반드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제도는 2009년 8월에 시행이 돼서요. 네. 이 이전에는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23년 전 2000년경에 이혼했으니까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전입니다. 이렇게 그 양육비 부담조서가 도입되기 전에 협의 이혼했을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 사안과 같이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이제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육비도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시효가 걸리는 거 아닌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에도 시효가 있을까요? 네, 소멸시효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네. 이 사안처럼 그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이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협의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을지라도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그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전부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권리에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이 사연자 같은 경우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서 이제 시효 진행이 안 된다고 봐서 이제 과거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시효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과거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 도입되기 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따로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 도입 전에 협의 이혼할 당시에 따로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협의로 매월 일정 금액 정기금을 지급하기로 양육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육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1호 1년 이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에 해당. 그래서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전 2009년 이전에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경우라면 3년의 시효가 적용이 될 수 있고,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이 안 돼서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 시행 이후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경우는 몇 년의 시효에 걸리는 걸까요? 네,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 시행 이후에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는 기본적으로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강제 집행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이혼, 조정조서, 심판 청구 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등 법원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에도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얼마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었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서 지나치게 그렇죠. 가혹하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에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에 소용된 비용의 액수 그리고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시기 그리고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에게 특별한 비용인지 등 여부와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그리고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래 양육비와는 달리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좀 감액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과거에 과거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현저하게 낮게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소정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당사자가 협의해서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상황을 정한 후 네.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 경우가 있는 때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라고 하는 거는 협의 이혼 시 당사자에게 양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해서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수 있게 한 제도인 거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제 양육비 부담조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이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시효는 3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